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니스트님이 주식을 이제 그동안에 오래 해오시면서 난 이거는 진짜 꼭 지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제가 저는 신선할 것 같아요. 일단 답변 전에 답변을 조금 뜸을 들여보겠습니다. 신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질문부터가 매매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주식하면서 꼭 지키는 매매의 원칙이라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부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어떤 행위를 하면요, 그로 인해서 조금 불리한 행동이거나 아니면 다소 과격한 행동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상반되는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균형을 맞춰줄 수라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하는 모든 행동들은 균형을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괜찮다는 게 뭐예요? 그런 매매 원칙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런 거는 그냥 부차원적이다,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네, 맞아요. 좀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원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21선 위에서 차트가 형성돼 있을 때만 매매하겠다라는 그런 매매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매매 원칙이 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거 무관하게 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다. 네, 다 부차원적인 거다. 그 비슷한 모든 그런 매매 원칙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매매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저희 채널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뭐 무리한 고점 돌파나 몰빵이나 이런 것조차도 부차원적인 거예요. 그런 걸 안 한다 한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꼭 지키는 한 가지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계좌의 순환입니다. 계좌의 순환. 네, 그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계좌의 순환 구조만 제대로 갖춰놓고 있으면은 한 슬랏 정도 진짜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초공격적인 매매도 할 수 있죠. 그래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의 순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계좌의 순환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계좌의 순환과 순환되지 않은 계좌가 어떻게 다른가, 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계좌의 순환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돈이 계속 돌아야 됩니다. 크게 도는 거죠. 즉, 이거를 물로 생각하게 되면 물이 흘러야 됩니다. 계속 흐르면서 물이 고이면 안 돼요. 이게 순환되는 계좌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순환되지 않은 계좌는 다 막혀 있죠. 계좌 안에서만 이 돈이, 이 안에서만 돕니다. 물렸다 풀렸다 물렸다 풀렸다, 뭐 요런 형태로 가는 거죠. 점점 사이버머니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수익금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인가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고요. 수익금 관리하는 거는 이쪽에서 포함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좌에다가 물을 넣어줄 수 있는 행동은 여기서 포함되고요. 이 모든 게 일련의 과정이, 즉 순환을 위한 행위, 이 자체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좌라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주식 계좌 말고 밖에 예를 들면 무슨 은행의 계좌, 뭐 CMA 계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돈을 넣어주는 계좌, 주식 계좌로 놓고 주식 계좌에서 주식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는 계좌, 통장이죠. 이거는 통장이 되겠죠. 급여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통장, 이거는 수익 통장이 되겠죠. 이 프로세스를 지킨다는 거죠. 이 순환이 마르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은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 게 그냥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일 텐데, 전문적인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만 하는 분들, 전업 주식 뭐 이런 분들은 소득이 따로 없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나온 소득을 뺐다가 여기다가 다시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점임을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선한 충격일 수도 있는데요.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홍길동이 전업 투자를 한다, 또는 나는 주식으로 업으로 삼아서 할 거야, 1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억
1억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홍길동한테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라고 하게 되면은 90% 이상은 1억을 여기에 배치를 합니다. 이 안에다가 넣죠. 그리고 이 안에서 회전을 시키는 게 마치 자신의 주식 계좌를 순환시킨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 행동이에요. 제가 말하는 가장 다른 점은 회전이 순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처음에 언니님이 주식을 순환시킨다라고는 얘기를 했을 때 머릿속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물리지 않고 그냥 계속 굴려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매매의 회전율을 높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 안에서 도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빨리빨리 돌리는 거예요. 종목을 빠르게 사고 팔고 하면서 매매를 반복하면서 물리지 않고 이 계좌 안에서 계속 빠르게 돌려가는 거예요. 1억을 놓고 여기서 돌리겠죠. 그러면은 내 주식 계좌는 순환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거 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종목의 회전이죠. 네, 회전을 빨리 한 거고요. 이 회전을 빠르게 한 거는 결국에는 인앤아웃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부차원적인 것 중에 하나다. 이 또한 부차원적입니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세팅이,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1억 절대로 주식 계좌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다 넣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직장인들이 유리한 거는 꾸준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인도 플러스가 꾸준하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활용하면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스가 따박따박이 아니라 대신에 한번 들어올 때 큼지막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스케줄링 하시면 되고요. 이게 없는데 목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목돈을 분산시키면 되고요. 각자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환경을 먼저 파악하고 그 돈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그 순환을 제일 먼저 고민해서, 저라면은 1억을 엿다 놓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게 되면 당연히 주식계좌에 1억이 다 들어가는 시점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 잘한다면서 1억 주식 계좌에 다 넣고서 그거 풀 회전시키는 게 당연히 수익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장 잘 만나고 타이밍 좋게 괜찮게 돌아갔었을 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고인물이 된다는 거죠.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고인물은 썩습니다. 결국에는 이 1억이 주식 계좌 안에서 썩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이 주식에서 그 어떤 매매 기법, 매매 원칙, 기타 등등 모든 행동, 성향, 스타일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거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요, 그래서 주식 빌드업이에요. 제가 저희 채널에서 강조하는 빌드업 시스템하고 가장 닮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는 됐는데 네. 듣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아니 1억을 여기다가 넣으면 왜 고인물이라고 단정 짓지? 그리고 이제 1억을 여기다가 넣어서 뭐 이렇게 계속 조금 넣든 뭐 나눠서 넣는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왜 한 번에 들어간 거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순환시켜서 나중에 필요할 때 빼서 쓰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순환 흐름을 왜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그 부분은 여전히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의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일단 담백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외로 둘게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경험치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전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특정 시점에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면은 시장의 풍파와 함께 이 계좌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주식 계좌에다 1억을 다 넣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현금 비중 관리를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원리적으로는 제가 이야기한 방식하고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을 때는 과연 그 현금 그렇게 잘 지켜질까요? 물타기에서 자유로울까요? 뇌동에서 자유로울까요? 이 부분은 둘째 문제죠. 그러면은 언니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식 계좌에는 어쨌든 주식이 보유되어 있는 상태로만 돈이 쓰여지는 거고, 현금은 따로 주식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있다가 필요할 때 여기다가 이체한 다음에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일까요? 그거는 또 반대의 양극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네, 주식 계좌 안에서는 현금과 주식이 있고, 이 안에서는 그 모든 거를 100%를 100%답게 열심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그 행위가 지속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꾸준하게 이렇게 순환되고 유입되는 특정 시드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지 전체 계좌가 계속 볼륨업을 해나가면서 돌아가면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언니님이 실전 매매한 거 올려드렸잖아요. 1억으로 한 종목에 세팅해서 매매하는 거 여러 건 올려드렸는데, 그때 보면 1억을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다 쓰지 않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현금과 주식 매수되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1억이라는 한 종목에 세팅된 이 1억 말고 나머지 자금들이 여기 이제 대기로 다른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 상태가 돼 있고, 그게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보여준 거는 그 단지 1억인 것일 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요 안에서 다시 이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1억으로 세팅한 거다, 1억을 였다가 처음엔 녹여서 여기서 1억으로 출발해서 이 1억이 다 들어가도 이 인구조가 하게 되면 이 뒤로도 뭐 이런 식으로 줄 서서 들어올 수 있는 순서가 있겠죠.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으면 이 1억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 1억이 여기 안에 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식계좌 안에서 한 바퀴가 굴러갔든 어찌 됐든 간에 사이클적으로 회전이 되게 되면은 1억이 1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이 뭐 예를 들면 1억 700으로 끝났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종료가 될 거잖아요. 뭐 물론 수익 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1억을 남기고 이 700은 나와야죠. 그 대충 7% 수익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수익금을 뺀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궁금하죠. 이거 왜 빼지? 이게 주식이라는 게 복리로 굴려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럼 계속 1억으로 원금을 한다는 얘기인가? 왜 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다시 넣는다는 얘기는 다시 700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700은 뭐 여기서 이 뒤로 줄 서야죠. 좀 심플하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그냥 돈의 순서로 얘기해 볼게요. 2번이 주식계좌예요. 돈이 1번에서 2번으로 들어가서 2번에서 충분히 돌아가고, 그 다음에 특정 돈은 남겨둔 상태에서 나머지 돈은 3번으로 나와주고, 나와준 돈은 다시 4번 별표 쳤죠. 여기가 대기해주는 1번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추가 자금들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번의 자금, 보통 많은 사람들이 1번에서 자금을 일회성, 단발성 한 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세팅 끝, 그 다음부터 주식에 돈 절대 안 줘, 뭐 안 줘,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 치면 생명력 하나만 가지고 모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안에 튼튼하게 자금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무한대의 생명력이에요. 좀 우스개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거의 불사조 같은 계좌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제 뭐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좀 이해 안 됐던 분들도 제가 했던 질문을 통해서 언니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걸 말씀하셨는지는 이해됐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약간 실전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잘하니까 그냥 이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불사조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주식을 잘 못해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게 되게 드물거든요. 작년에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계속 수익이 안 나고 막 손해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언니님. 그러면 저는 강제적으로 이거를 순환을 못 시키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불사조가 아니라 저는 여기다 계속 돈을 길러와서 이거를 대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주식으로 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고육직책으로 생각을 한 게 이거 넣는 거를 멈춰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못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제 주식 실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환을 못 시키고 있는 건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스스로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실력 때문에 멈춘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 돌아가는 것 대비 이 분배 자금이 성급했다는 거죠. 네, 좀 알맞지 않게 세팅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실력이 있으면 나오는 게 많다? 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 실력이 없어도 이 구조 세팅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환을 시키게 되면은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 얘가 잘 나오려면은 앞단이 강화가 되면은 충분히 돼요. 그 다음에 이번 매매에서는 매매 기술이 좋아야 되냐? 아니에요. 매매 기술 아무것도 없어도 차분하게 매매만 하게 되면은 수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기술이잖아요. 매매 기술이잖아요,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절제가 참 어렵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매매 기술이라고 하면 뭔가 빠르게 순환시키는 거, 막 다이나믹한 효과를 내는 거,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리 찾기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습관과 세팅해 놓은 상황과 이 환경, 요 균형이 다 틀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것만 맞춰 놓게 되면 수익은 납니다. 다만 수익이 나는 시점이 시장에 따라서 늘어지게
게 좀 지루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다. 요 정도 차이지 수익은 나와요. 세팅만 해놓고 그 세팅 안에서 자신이 조바심 내면서 막 뇌동하고 안 해야 될 것만 안 해주면은 수익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참 말이 쉽지 안 해야 될 거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무조건 나온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듣다 보니까 약간 선을 넘으시네. 이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거겠죠. 언니님 뜻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를 짜놓으면 그만큼 유리해지고 그만큼 잘 되는 건데 이걸 안 짜고서 잘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일 거예요. 네, 이게 저도 진짜로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선 넘은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죽 답답하면은 이러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2번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2번 안은 굉장히 좁은 시야잖아요. 굉장히 그냥 우물 안이에요. 거기서 좀 벗어나왔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큰 회전 구조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여기서 2번에서 회전을 시키는 것보다 이 큰 틀에서 1, 2, 3, 4번을 전체를 활용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익 적게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적게 날지 몰라도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몇 번 해보시고 완전히 이 틀을 이해하시게 되면요 2번 안에서 아둥바둥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익 잘 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요 2번에서 아둥바둥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올라가면 스스로에 대한 실력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 나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었던 방법이 안 먹히거든요. 신뢰할 수 있을까요? 걷다가 금액을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불안한데 즉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고 구조를 짜게 되면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2번 안에서 회전을 시키는 거에 비하면은 적게는 10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말은 규모의 차이가 만들어주는 수익금은요 2번이 아무리 아둥바둥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묵직하게 한두 바퀴 돌리는 거를 못 따라가요. 그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에 넣어주는 행동을 나는 이 더해주는 행동을 무조건 수익으로만 하겠어. 이 생각 역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만은 말하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저는요 실제로 이 안에 넣어주는 행동은 내 환경적 주식 실력과 별개로 내 환경적으로 가능한 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노력을 병행해주는 게 저는 주식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또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수익금을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 돈 넣고 싶어요. 여기 계속 돈 넣고 싶은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무서워서 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계속 아둥바둥도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지금은 여기서 비록 아둥바둥 하고 있지만 이거 할 줄 알게 되면 저 여기다 돈 넣을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언니님은 이걸 넣어봐라. 그러면 여기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둘 다. 이게 뭔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전체를 봐야 이것도 가능해지고 이것도 가능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관점은 하나는 바꿀 수 있죠. 이 행동을 세팅을 해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매매로 자연스럽게 전환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죠. 바뀌게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무섭게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라고 뭐 주변 지인이나 뭐 가르치면서 한두 번 했겠어요. 근데 그 벽을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 넣는 것 자체가 여기다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사표 그리신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장벽처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큰 장벽에서 가장 큰 산을 넘는 거는 저 고점 돌파 잘하게 되면 이거 할게요죠. 뭐 그런 식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고점 돌파 잘하게 되기까지 제 기준에서 그냥 냉정하게 답변 드리면은 그 말은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고점 돌파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더 큰 금액으로 고점 돌파하다 물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매매에 있어서 고점 돌파 같은 거는 지극히 한 파트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님도 많이 보여주셨고 실제로 많이 하시고. 네, 그냥 굉장히 적은 파트 중에 일부인데 그게 워낙 화려해 보여서 그게 주식 투자의 꽃처럼 보이는 건데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거는 고점 돌파가 저한테 얼마나 실용적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파트를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입원에 갇혀서 아둥바둥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언니님 말한 것처럼 고점 돌파만 주구장창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좋아 보이는 주식 딱 사놓고서 그거 한 10배 가는 거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이 구조 잘 딱 갖춰놓고서 제대로 굴릴 수 있으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익금보다 내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단순하게 수익금이 아니라 뭔가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 이거 얘기에 가까운 건데, 마음에 좀 뭔가 울림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진짜로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는데, 이건 실제로 저희 클럽 안에서 어떤 회원분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배움을 토대로 비유해 주신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자신도 이 안에서 허우덕거리면서 헤매다가 클럽 안에서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 실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주식 계좌라는 게 참으로 MSG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맛있는 양념이다. 하지만 MSG만으로는 요리를 할 수 없다. 정말 맛있는 양념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맛있는 양념장을 요리할 만한 요리 식재료들이 갖춰지고 준비되고 이 요리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자금 구조가 하나하나의 식재료들이다. 그렇다면 이 식재료를 자신의 주관적인 환경과 능력과 장점을 이용해서 사다가 날라올 수도 있고, 이거는 자신의 그냥 소득을 투입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그걸로 다시 이어붙일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가 되든 간에 자유롭지만 결국에는 이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을 해주면서 좋은 양념장을 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클럽에 오셔서 이렇게 뭔가 후기처럼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몇 달 뒤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참 보면 회원분들 중에서도 아, 표현 잘하시는 분이 많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함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은,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제대로 한번 노력하고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나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이게 사실 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주식을 못 하다가 잘하게 되는 그런 뭔가 분기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기점이 되는 순간들, 방법들은 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봐도 중요했었습니다. 터닝 포인트처럼. 그리고 회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가는 거를 보면서 뒤를 잘 따라오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잘 이해하시지 않나요? 이 2번 안에서의 뭐 구석구석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그 예전에 말했듯이 여기서 안 해본 거 없어요,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정말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봤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뺐다가 넣으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데 여기 잘하면 이거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게 궁금해 하실 것 같다라고 물어본 거였고, 오늘 좀 꼼꼼하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의 이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해가 아니라 이게 좀 실천의 차원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넣는 것도 어렵고, 이거 불확실한 가운데서 이 안에서 회전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거 알고요. 뭔가 기껏 수익 잘 났는데 여기서 괜히 빼는 것도 되게 뭔가 좀 박탈감 들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뭔가 내 계좌가 그렇게 불어나고 괜찮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느껴져요. 순환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 확신의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확신까지는 가셔야죠. 그 첫 번째 확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난관은 옵니다. 뭔가 다시 뭔가 좀 불신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민이 찾아오는데 그걸 계속 깨나가면서 이거를 키워나가는 게 주식을 해나가고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클럽으로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딱 언니님이 그려주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한번 나는 경험해보고 싶다, 언님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클럽에 오시면 정말 확실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럼
이 확신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해봐야지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이제 각자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유튜브랑 클럽으로 도움 드릴게요.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공지를 좀 걸어 놨거든요.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가시거나 그 하단에 링크되어 있는 거 타고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투자 클럽 주주회원이라는 뭐 이름으로 공지되어 있는데, 그 클럽 공지 보시면은 거기에 또 상세하게 안내가 돼 있어요. 거기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안내돼 있으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공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